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8주차 때 중간고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2주 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광고부터 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공지사항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시는 일단은 4월 22일 금요일 그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12시 5분이에요. 원래 12시로 알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만 저기 그 성신여대에서 우리 저희 주소에 대한 좀 시간 늘리는 거를 좀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40분 정도밖에 제가 줌으로 시험 감독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12시 11시 45분서부터 이제 걸어 놓으면은 12시에 시작하면 11시 45분에 제가 예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40분이 그냥 훌쩍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감독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냥 중단돼 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시 5분에 그렇게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시간에 또 겹쳐가지고 뭐 시험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게 뭐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35문제를 풀어요. 35문제를 20분 동안 지금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약간 일찍 그 시간이 여러분께서 일찍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다 푸시고 그 다음에 한 20분 모두 풀로 쓰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쓰시기도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좀 시간 여유 있게 푸시고 그렇지만 뭐 대부분은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12시 5분에 시작하더라도 10분에서 15분 하면은 한 뭐 12시 15분이나 20분쯤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다음에 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 있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12시 5분에 그래서 시작을 한다는 것 좀 미리 우리 제가 12시에 이제 시험 본다고 미리 광고를 그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만 좀 약간 그 사정에 의해서 약간 5분 정도 늦춰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장소는 성신여대 교육 시스템에 문제를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시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줌에 대한 이제 그 시험 감독 방을 제가 예약을 해 놓았는데요. 시간은 이제 4월 22일이고요. 12시, 그 12시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시부터 여러분들은 들어와 주시고 12시 5분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줌 회의 참가, 그 아래 이제 줌 주소 있고요. 회의 아이디 있고, 772-380-7178. 그다음에 암호는 2022년이죠. 그러니까 2022 암호 꼭 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암호 없이는 제가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호 2022 그거 꼭 치고 들어와 주시고, 자, 그러면 범위는 2주차부터 7주차까지 수업 내용이고요. 자, 문제 방식은 OX 문제 35문항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OX 문제로 내요. 그래서 시험이 상당히 좀 빨리 풀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약간 뭐 시험 시간이 또 짧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다른 걸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좀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시간을 좀 짧게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은 중간고사 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다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딱 앉아서 그래서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여러분들 줌 카메라 켜시는 용으로 사용하시고 뭐 아니면 저기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줌 카메라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기 그 노트북에 있는 그런 카메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시험 문제 풀 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12시 5분에 중간고사를 실시하고요. 중간고사 실실 때 아래 같은 사항을 참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문항의 시험 시간은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부정행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적게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따라서 문제를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대부분 10분에서 15분 만에 다 푸시고 나가신다는 것 다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번 줌을 통해서 철저히 시험 감독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줌을 통해 가지고 시험 감독을 하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휴대폰 보는 거 금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휴대폰 이렇게 보시고 막 두드리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답 찾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휴대폰 보시는 것, 예,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책이나 프린트물 보시는 것 안 됩니다. 그래서 책 프린트물 옆에 펴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 안 됩니다. 제가 뭐 눈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거 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판 두드리는 것도 금지입니다. 예, 오로지 이제 마우스만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째깍째깍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 예, 그렇게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답 체크를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마우스만 가지고 예,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줌 출석 체크할 때만 자판 및 휴대폰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출석 체크할 때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누구누구 출석했습니다라는 것 적고 나가셔야 돼요. 예, 제가 그거 할 때만 자판 두드리는 거 허용하고요. 예, 뭐 평소에 이제 시험 볼 때 막 어깨를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뭐 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답 찾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예,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판 두드리는 거 금지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름 적으실 때만 자판 두드리는 것 허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줌에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겠죠. 예, 자신의 모습 보이지 않으면 줌을 가지고 시험 감독을 하는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줌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감점이 있을 것이니 휴대폰 및 기타 장비, 노트북, 데스크탑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 하여간 그런 거 미리 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번 아이패드는 앱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접속해야 시험 문제가 보인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패드를 아이패드보다는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데스크탑을 권장을 하는데 뭐 아이패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예, 뭐 어쩔 수 없이 예, 뭐 그것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앱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셔야 시험 문제가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 예행 연습을 제가 치렀어요.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행 연습을 했더니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그거를 해와서 시험을 봐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시험을 봐서 예, 굳이 이렇게 시험을 예행 연습을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예행 연습을 없애고 예, 그다음에 바로 그렇게 좀 시험에 돌입을 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뭐 여러분들 뭐 다른 시험 다 쳐봐서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어쨌든 12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잘 체크하시고 12시 5분까지 그렇게 모든 것이 세팅된 상태에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범위도 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시험 범위는 아마 한글 맞춤법 40판까지 우리 시험 범위는 원래 2주차에서 7주차까지 시험 범위죠. 시험 범위인데 하여간 뭐 다음 주까지 이제 시험 범위인데 아마 다음 주까지 한글 맞춤법 40판까지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시험 범위를 딱 정해놓고 예, 그러고 예, 수업을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에 좀 끊었어요. 뭐 36강까지 막 끊고 그랬었는데 우리 이제 예행 연습을 없애고 지난번에는 예행 연습 3교시를 안 했거든요. 3교시 수업을 안 하고 예행 연습으로 대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행 연습을 하지 않고 예, 그때까지 수업을 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40판까지 충분히 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40판까지 나간다라는 것 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예, 광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구체적인 것은 하여간 공고를 꼭 보시고 예, 뭐 질문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러분 30페이지 펴주시고요. 한글 맞춤법 20항부터 할 차례죠. 예, 명사의 이제 이가 결합을 했을 때 부사 명사가 될 때 앞에 있는 것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우리 지금 하는 내용은 전미사가 결합을 했을 때 그때 뭐 우리 지금 19항서부터 계속 우리 진도를 나가고 있죠. 19항서부터 계속 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전미사가 결합을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느냐 밝혀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가 주로 이나 음이 결합을 하면은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죠. 그렇지만 비록 그냥 이나 음 같은 게 결합했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게 너무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 그러면 이제 원형을 또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외사항도 있다는 것 예, 뭐 지난번 수업을 다 들으셔서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한글 맞춤법 20항 보시겠습니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1번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낱낱이, 목목시, 샅샅이, 아파피, 집집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요게 발음대로 적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를 결합을 했을 때 앞에 있는 원형 곳곳 낱낱 목목 삿삿 아밥 집집 이런 거를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명사로 된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는 이 이런 식으로 다 이가 결합을 했네요. 육손이 절뚝발이 절름발이 이런 식으로 이가 다 결합을 했는데 앞에 있는 것의 원형을 다 곰배팔 바둑 삼발 애꾸는 육손 절뚝발 절름발 이런 거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참고 보시면 곰배팔이란 팔이 꼬부라져 붙어서 펴지 못하거나 예전에 이렇게 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을 펴지 못하는 이런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팔뚝이 없는 분, 요거 저기 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총 맞아서 그런지 팔뚝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저기 예전에 이제 1989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1953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한 몇 년 지난 겁니까? 한 36년 정도 지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전쟁의 상처가 많이 남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시고 전쟁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례가 곰배팔이 뭐 이런 분들, 뭐 애꾸눈이, 뭐 육손이 이제 손가락 6개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뭐 전쟁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손가락 우리 5개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손가락이 하나 더 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통해 가지고 뭐 없앤다든지 그 옛날에 그 패왕별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시면은 그 영화 되게 좀 중국 영화인데 명작인데 뭐 홍콩 영화일 텐데 여기 그 요거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데 요 손가락을 맨 처음에 이제 육손인 그래서 육손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을 6개의 손가락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두로 자르는 그런 장면부터 좀 시작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자, 하여간 뭐 절뚝발이, 절름발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좀 장애인들을 다 비하하는 예, 이런 그 표현들을 다 지금 그 맞춤법의 용례에 넣어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그때 당시에 바로 이제 좀 약간 타인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예, 그런 이제 용례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례들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아직까지 좀 바꾼다는 그런 얘기가 없네요. 자, 어쨌든 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약간 그 상황들 예, 지금은 이제 좀 더 문화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분들 가뜩이나 좀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분들 그렇게 비하하고 그러는 게 참 인간으로서는 참 못할 행동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타인 감수성이 좀 많이 늘어난 요즘은 예, 좀 그런 게 좀 덜하죠. 물론 이제 가야 할 길이 앞으로도 있습니다만 또 멉니다만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곰배팔, 바둑, 산발 이런 식으로 그 저기 이가 뒤에 결합을 하면은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예, 그거를 미리 알아두시고 예. 그러니까 용례는 좀 약간 그 좀 옛날식이다. 예, 그런 것 예, 알아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붙임 보시겠습니다.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꼬락선이 예, 이게 예, 그 꼴에 그 꼴이 어떻다 니꼴 예, 그래서 꼴에 악선이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전미사 이가 결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끄트머리 끝에 음머리가 결합을 했네요. 목에 아지 박에 아지 밖에 앗 이런 식의 티읕 받침, 예, 뭐 이런 식으로 뒤에 하여간 그 이가 결합을 안 했을 때는 원형을 앞에 있는 것을 밝혀 적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민사에는 아주 다양한 세계가 있다, 다양한 전민사가 있다. 그래서 이나 이외에도 다양한 전민사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그런 다양한 전민사가 결합했을 때 앞에 원형을 잘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이런 예는 아래와 같이 더 있어요. 고랑, 구렁, 끄트러기, 모가지, 사태고기, 소가지, 소댕, 오라기, 터럭 예,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용례를 앞에 위에 것도 다 끝까지 읽지 않았네요. 그렇지만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 뭐 쌀아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게 이런 식의 그 용례를 쭉 보시고 하여간 얘네들은 뭐 다 짜게 같은 거는 짜게 애가 결합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가 결합을 하지 않으면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위에 용례도 있고 아래 해설에 그런 용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이제 내용 읽어보시겠습니다. 모가치는 목세 아치가 붙어서 된 단어예요. 따라서 본규정을 적용하여 목사치로 적어야겠죠. 왜냐하면 아치 같은 경우에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전미사 아치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사치라고 이렇게 적어야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어원적인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며 또
또 발음 형태도 모가치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모가치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내 몫이 뭐다 이렇게 기역 시옷 뒤에 아치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사치로 적어야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목사치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다 모가치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모가치로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유형으로 값어치가 또 있네요. 값어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치, 어치 이런 애들이 이제 문제인데, 자, 값어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치란 말이에요. 전미사 어치면 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값어치라고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렇지만 다 값어치라고 적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져가지고 값 비읍 시옷 붙여가지고 값에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의 발음은 값어치예요. 값어치에서 어치는 사전대서 전미사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가 아니니까 값어치로 적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적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본규정을 적용하여 값어치로 적을 것이고, 모가치의 경우와 같이 발음 형태를 취한다면 값어치로 그렇게 적어야 될 거예요. 앞에 모가치 같은 경우에도 발음이 모가치니까 그 기역 시옷으로 적지 않고 모가치 기역으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뭐 거기에 또 따지자면 값어치 비읍 시옷이 다 발음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비읍만 적어가지고 값어치 그런 식으로 적어줘야 될 텐데, 그렇지만 그러나 한 푼어치, 10원어치, 100불 달러어치, 1000엔어치, 10,000프랑어치, 10만 마르크어치 다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다 유로화로 통일이 됐어요. 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옛날 그 화폐 단위였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의 저 단위.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 단위였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1995년에 여러분들 태어나시기도 더 전에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하여간 다 나라 건너갈 때마다 이렇게 환전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지금은 유로화로 다 통일이 돼서 좀 편하겠죠. 하여간 그 여행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꼭 여행 좀 자주 다니시기를 바라고, 하여간 좀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하여간 좀 여행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돈이 없다. 하여간 돈 벌어서 그렇게 좀 하여간 저도 2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갔어요. 그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 여행 권장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부자라서 갔던 거 아닙니다. 저도 벌어서 갔어요. 벌어서. 자, 다음에 처럼 쓰이는 어치는 그 의존 명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치가 붙는 푼, 원, 갑 등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푼어치, 원어치와 같은 표기 형태의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예외적인 형식으로 다루어서 관용에 따라 값어치로 적는 것이다. 벼슬아치, 반비라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치가 이게 비록 이제 전미사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전미사보다도 무슨 어떤 단어처럼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미사가 아니라 하나의 그 어휘적인 그런 단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치만큼은 좀 약간 독립적으로 앞에 있는 원형을 다 밝혀 적는 이런 값어치, 이런 식의 푼어치, 원어치 이런 식의 그 어치를 다 밝혀가지고 앞에 있는 거 원형도 밝히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치, 다른 이제 어치뿐만이 아니라 아치, 벼슬아치, 반비다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제 전미사입니다만 다 단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앞에 있는 것에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원칙적인 형식은 목사치, 갑사치, 벼슬아치, 반비사치 이런 식으로 아치나 어치 같은 경우는 원래 원형 전미사니까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있는 원칙적인 형식 위에 게 맞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다 예외로 둬가지고요. 모가치, 갑어치, 벼슬아치, 반비다치 이런 식으로 모가치는 이제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몫이 아니라 목이라고 기억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외적인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긴 시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치, 아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약간 단어처럼 물론 이제 모가치 빼고요. 모가치 빼고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 모가치 같은 경우에는 다 사람들이 모가치로 발음을 하니까 발음대로 모가치로 적어준다라는 것. 이런 좀 예외 사항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부사에 짬짬이가 있네요. 예. 자,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요거 이가 결합을 하면 원형 밝혀진다에 따라서 짬짬이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명사 외톨이. 자, 이것도 이가 결합을 했네요. 그러니까 앞에는 외톨, 예, 원형 밝혀 적어서 외톨이라고 앞에 걸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톨이라는 게 그 어디서 나왔냐면 밤에서 나온 거예요. 밤에.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밤에 그 가시 있는 부분을 그걸 까보면은 밤들이 옹기종기 다 모여 있죠. 예,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뭐 3개 들어가 있으면 3톨박이고요. 2개 들어가 있으면 2톨박이에요. 하나만 들어있으면 뭘까요? 외톨박입니다. 외톨박이. 그런데 거기에 톨자를 빼고, 톨자가 아니라 저기 그 박을 빼고 외톨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걔들 원래 이렇게 밤 속에서 다 오손도손 이렇게 재밌게 지내야 될 텐데 혼자만 들었으니까 얼마나 걔가 외로웠겠습니까? 그 밤이. 예, 그래서 외톨이란 말은 밤에서 나온 말이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외톨이라고 적는 앞에 게 맞습니다. 이가 붙으면요. 자, 그럼 이제 붙임 보시면 무릎팍 있죠? 요거는 이제 악이 붙었네요. 악이 붙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제가 다뤘죠? 예, 저기 쭉 쓰면서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간 무릎에 악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무릎 악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고요. 제 1번, 2번, 3번으로 치면 1번이라고 적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아니라 악이니까. 그 다음에 2번 무릎팍 도사. 예, 무릎팍 도사 이거는 근거 없는 표기다. 예, 이거는 바탕이 없는 표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무릎팍으로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주시는 3번이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외적으로 값어치 있죠? 예, 어치가 비록 전미사입니다만 예, 어치를 이거를 저기 그 어휘적인 단어로 인식을 해가지고 값어치로 그렇게 적어준다라는 것. 이거는 값어치 같은 경우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20이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요. 자, 명사 용언에 이번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을 했을 때는 그래서 용언 그 어미 명사가 될 때는 역시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이 한글 맞춤법 2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항 보시면은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1번 보시면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갑지다, 호찌다, 넋두리, 빛깔, 엽댕이, 잎사귀 이런 식으로 이거 갑지다의 지가 결합을 했군요. 그 갑지다의 그 지다, 그 다음에 호찌다의 지다, 그 다음 그 호찌다의 지다, 그 다음에 넋두리의 두리 이런 식으로 다 지읒이나 넋두리의 두리의 디귿, 그 다음에 빛깔의 깔의 쌍기역 이런 것들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면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이 1번의 내용이고요. 자, 2번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낚시, 늑정이, 덮개, 뜻개질, 각작각작하다, 각작거리다 이런 거 보시면 낚시의 시가 결합했군요. 늑정이의 정의가 결합했고 덮개의 개, 뜻개질의 개, 질, 그 다음에 각작각작하다, 각의 작, 각의 작 이런 게 결합했군요. 작작이 결합했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면 역시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답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자, 1번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할짝거리다, 널따라타,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요게 그 널따라타하고 그 다음에 그 넓적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따라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요? 널따라타, 예, 널따라타로. 그렇지만 넓적하다 어떻게 적었습니까? 넓적하다. 자, 둘 다 원형은 넓다죠, 넓다. 예,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얘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 얘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있군요. 얘는 다라타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것도 디귿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한 것이고 적하다 이것도 적하다 지읒으로 시작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면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21항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이 널따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적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발음이 달라요. 이게 넓적하다는 뭘로 발음합니까? 리을 비읍 중에 뒤에 걸로 발음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널따라타는 리을 비읍 중에 뭘로 발음하고 있습니까? 앞에 것 리을로 발음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이제 다만 예외가 나온 거예요. 요 겹받침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겹받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겹받침에서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것은 다 그 적어준다. 저기 저 원형을 밝혀 적어준다. 그렇지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고 앞에 걸로만 발음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예, 그냥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1번 겹받침에 요 겹받침 이런 걸 겹받침이라고 했죠. 리을 비읍이나 리을 기억이나 리을 티읕이나 이런 것들, 그거 두 개가 있을 때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고 앞에 걸로 발음되는 것, 뒤에 걸로 발음되는 거 둘 다 적어준다. 앞에 걸로 발음되는 거는 이렇게 하나로만 적어준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여기 아래 그 예를 보시면 할짝거리다. 이 할짝거리다 할다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리을 티읕에서 온 겁니다. 그렇지만 티읕이 소리가 안 나고 앞에 걸로만 소리가 나니까 할짝거리다. 이런 식의 그 저기 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예, 그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널따랗다, 예, 아까 전에 했고요. 널찍하다, 이것도 널다에서 왔겠죠. 리을 비읍에서 왔겠습니다만, 예, 비록 이제 직하다 뒤에 잠으로 지읒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옵니다만, 그래도 이게 앞에 걸로 발음되기 때문에 널찍하다 이런 식으로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을 비읍 다 적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기 음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발음대로. 예, 저기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요. 말끔하다. 어디서 왔을까요? 막다에서 왔겠죠? 리을 기억에서 왔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 역시 앞에 걸로 리을 기억으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앞에 거인 리을로 소리 나니까 예,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축하다, 리을 히읗에서 왔겠네요. 싫다, 리을 히읗. 실큼하다, 얄따랗다, 리을 비읍에서 왔겠군요. 얄팍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짤따랗다, 이거 짤때에서 왔겠군요. 리을 비읍, 짤막하다, 실컷, 이것도 리을 히읗, 싫다에서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얘네들 다 앞에 걸로 발음 나니까 예,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넓적하다, 넓적다리를 넓적하다, 넓적다리로 적지 않는 이것은 겹받침 리을 비읍에서 뒤에 비읍이 발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겹받침에 둘 다 적어주고 원형을 밝혀 적는데 예, 그렇지 않고 앞에 걸로만 소리 나면은 예, 발음대로 적어준다. 겹받침 둘 다 적어주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